그랬어요? 아 그래요? 완전 처음 들었는데 되게 기분이 좋네요. 제가 손흥민 선수를 제가 처음 뵀는데 너무 워낙 유명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왔으니까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막 축하한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계신 선수가 이렇게 막내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본받을 점 많은 것 같고 되게 감사한 선배님인 것 같아요. 우리 처음 다가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진짜 저한테는 지성이 형과 같이 공을 찰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기억이 아직도 남는데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 막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상황 속에서 뭐 티켓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석으로 왔습니다. 돈은 냈습니다. 예, 돈은 냈는데 입석으로 오긴 했는데 예, 돈은 냈습니다. 수줍은 표정으로 손캡틴호에 처음 찾아왔었던 배준호가 이번엔 선발 1순위로 떠오른 반전을 맞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상황을 주시하면 왜 대표팀에서 배준호의 비상이 드라마틱한 장면일까요? 지난 10년 가까이의 대표팀에서 좌측 윙은 무조건적으로 손흥민이 주전으로 출전했고 그가 중앙에 나타난 경우엔 황희찬이었습니다. 손흥민은 A매치 129경기에 출장했고 황희찬은 69경기에 출장한 베테랑들이고 황희찬의 대표팀 데뷔가 20살이었던 2016년임을 감안하면 그 밖에 좌측 윙어들 대부분에게 대표팀 경기란 오래도록 선발 싸움이 아니라 후반 교체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이라크전은 월드컵 예선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황희찬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윙어들이 선발을 다투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선수는 단연 배준호입니다. 엄지상마저 부상으로 낙마했기에 요르단전에 소집된 선수들을 통틀어 유일한 좌측 윙 자원이 되었고 이재성도 있지만 그는 오래도록 대표팀에선 미드필더로 뛰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현재 21살이고 동아이대의 손흥민은 박지성의 뒤를 이은 대표팀의 에이스였으며 황희찬 또한 그 시기에 이미 많은 출전을 가져가며 월드컵 대표팀까지 승선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즉, 배준호는 최근 한국 대표팀의 주전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도약했던 연령대에 진입했고 많은 선배들의 은퇴로 인해 기회를 잡았던 선수들에 비하면 대표팀 경험을 쌓기엔 어려운 배경에 있었지만 다수의 부상이란 특수한 상황에 의해 선발 1순위로 떠오른 반전입니다. 처음 배준호가 대표팀에 승선했을 당시에는 그에게 손흥민의 역할 또는 공백을 메우라는 숙제를 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출전과 상관없이 대표팀 훈련에서 선배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험치가 예상되었고 배준호 또한 손흥민과의 만남에 연예인 같은 기분이란 후기를 남겼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영국에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사실 지인이 많이 없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뭐 불러주신다면 되게 감사할 것 같고 또 영국 생활하면서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요? 아니요. 네, 그건 아직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요즘은 인스타가 마팔하지 않나요? 국민이 형께서 해주시는 시간 중요하죠. 근데 형들 너무 신기해요. 일단 흥민이 형을 처음 봤을 땐 정말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었고 반니스텔로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포체치를 하면서 맨유에 있을 때 보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꼴찌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진짜 꿈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같이 운동을 해보면서 정말 실감이 많이 나고 있고 A 대표팀의 앞문화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운동을 해보면 이제 실력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박지성 형이나 박정 선수 뭐 그런 형들을 보고 같이 운동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좀 큰 영광이고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제 따라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대표팀의 자리를 신중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좋은 조언들 또 제가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선수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려고 하고 저희가 모두 같은 한 편이잖아요. 대한민국 축구가 정말 잘 했으면 좋겠고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데 저희가 잘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뭐 플레이 면에서는 뭐 제가 지적할 거 없이 준호 선수가 잘 배웠고 또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배준호에게는 연예인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특명이 주어졌습니다. 해당 상황이 재밌는 이유는 홍명보호에서 배준호의 입지는 차선택 중에 차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소집에서 그가 대표팀 명단에 탈락한 이유는 공식적으론 부상이었지만 사실 해당 시기 배준호는 회복 이후였고 클럽 경기 출전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 판단했다면 충분히 대표팀에 차출될 수 있었고, 아시다시피 큰 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한국 감독들은 주요 해외파 선수들을 빠짐없이 차출하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제외된 최대 이유는 엄지성과 양민혁이란 두 명의 윙어 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세 선수 모두를 K리그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나름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며, 지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황희찬이 부상당하자 즉시 투입된 자원도 엄지성이었던 것은 현 감독에게 엄지성이 손흥 다음 순위라는 흔적입니다. 이번 소집에선 양민혁 대신 배준호가 차출되며 지난 대표팀 훈련에서 감독이 엄지성을 양민혁보다 나은 자원으로 인식했음을 알렸습니다. 결국 대표팀 최대 격전지 LWF에서 최근 엄청난 횟수로 헤드라인에 이름을 올리는 배준호와 양민혁은 우선 엄지성을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곧 주전 모두가 건강한 대표팀에서 후반 교체 티켓을 따낸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북중미 월드컵 이후의 시대에는 본격적인 선발 경쟁이 시작될 것이고, 엄지성, 양민혁, 엄지성 트리오에게는 누가 먼저 빅리그 빅클럽 레벨에 진입하냐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 모두에게 목표는 손흥민 커리어를 최대한 따라가는 것이고, EPL 득점왕이란 거대한 목표가 한국 공격수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만든 최대의 유산은 어린 선수들이 가질 목표의 사이즈를 세계 최고 레벨로 올려버린 드라마입니다. 또한 오늘 주제는 박지성이 전해준 바통이 2030년대에는 누구에게 넘겨질까란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망의 출발선에서 배준호가 포효하기 시작했고, 이라크전을 앞두고 감독의 선발 명단 발표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을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그날의 출전을 위해 훈련장에서 인생을 걸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승우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엄지성의 부상이 배준호를 선발 1순위로 만들었다면 차출되지도 않았던 이승우에게는 5년 4개월 만에 태극마크로 이어졌습니다. 발탁 소식을 듣자마자 이승우는 KTX 입석을 타고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왔고 진짜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네요. 일단 5년 만에 왔기 때문에 월드컵까지 생각할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조금은 흘러가는 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에 뭐 하루하루 훈련을 하며 제 몸을 좀 다졌던 것 같고, 특별한 곳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왔는데 중미까지는 아직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모두 눈치채셨겠지만 결국 오늘 영상의 본질은 누가 경쟁에서 1위를 차지하냐가 아닙니다. 경쟁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 대표팀을 위해 인생을 거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메인 디시입니다. 고작 며칠 훈련에 참여한 이승우는 입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의 경기에 1분도 경기장을 밟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가 훈련장에서 흘릴 땀방울이 아무 의미 없는 물질이 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배준호 또한 부상으로 교체될지도 모르고 그 만약의 상황에선 이승우가 손흥민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혹은 훈련에서 폭발적인 컨디션을 선보이고 이승우가 선발로 출전하는 반전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결국 국가대표 선수란 1분의 출전보다 출전 가능성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고, 배경에 의해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선발 선수들에 비해 노력이 부족했다고 총평하긴 무리가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모든 선수들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평생 동안 가장 축구를 잘했던 사람들 중 일부이고, 어린 나이부터 성취한 성취는 모두 겪어본 승리자들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은 없기에 공부로 반해서 1등을 차지하고 1등만을 모은 사람들과의 모의고사에서 또다시 1등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반에서 1등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저는 중학교의 에이스이자 동네의 천재 선수가 고등학생 때는 부르는 팀이 없어 직업을 바꾸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모두에서입니다. 대표 레벨까지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수십억의 연봉, 수만 명의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대표팀에 집착하고 태극마크에 뜨거워질까에 대한 이유는 그들 모두가 가장 어린 시절에는 TV 앞에서 대표팀을 응원했던 꿈나무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설위원 박지성을 처음 만난 이승우의 표정은 캡틴 박지성을 처음 만난 손흥민과 같았습니다. 그들 모두의 어린 시절의 박지성은 국가대표이자 맨유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배준호 또한 박지성을 본 손흥민과 같은 표정을 대표팀 입성부터 보여왔습니다. 나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나도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감정이 있었기에 그들은 방과 후 친구들과 게임방이 아니라 축구장으로 매일매일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축구 소년들의 꿈 국가대표란 그런 의미입니다. 동심과 낭만이 섞여 있고 다 큰 프로 선수를 다시 한번 축구 꼬맹이로 만들 수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누가 출전할까, 누가 골을 넣을까, 오늘은 배제하겠습니다. KTX 입석이 불편한 여행이 아니라 설레는 기차였을 이승우와 스토크의 왕 배준호, 나머지 선수 모두를 응원합니다. 누가 뛰더라도 벤치에 남은 선수에게 동등한 박수를 보내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된 것에 온 마음을 다해 축하를 보냅니다.